자, 오늘 지난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배웠었고, 오늘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 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본 거 해드릴게요. 자, 그림과 같이 2kg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5m 높이의 선반에서 15m 높이의 선반까지 들어 올려 옮겨 놓았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중력가속도 g는 10으로 보고요. 자, 이런 문제 풀 때는 있잖아. 그때 선생님이 포텐셜 에너지 얘기할 때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이 기준면에 대한 개념이 좀 서 있어야 돼요. 기준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갖다 놔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5m 높이에 놓여져 있는 이 물체를 기준면을 바닥으로 보면 이 물체는 5m에 있는 거지. 맞니? 그런데 이 선반, 일반 선반에 놓여져 그걸 기준면으로 보면 얘는 0m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선반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마이너스 10에 있는 거예요. 되겠니?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의 값은 달라질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위치 차이는 변하지 않죠.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기준면을 어디에 두더라도 항상 같고요.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 자체는 기준면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기억 한번 볼게요. 지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지면을 높이 0으로 보겠다고요. 그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을 물어봅니다. 즉, 땅에 있을 때 보면 얘는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올라간 거야. 땅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5미터에서 15미터로 바뀐 거죠. 됐니?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mg 15 빼기 mg 5 하면 되죠. 그러면 그렇죠? 이거는 mg 그러면 15 빼기 5가 되겠죠. 근데 mg 값이 얼만데 2 곱하기 10이니까 20. 따라서 이건 얼마 나와? 200줄이 나오겠죠. 그래서 맞고요. 니은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선반을 기준으로 할 때, 즉 이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 선반을 기준면으로 보았을 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자, 얘는 그럼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바뀐 거예요? 마이너스 얼마에서? 10에서 0m로 바뀐 거죠. 됐니? 그럼 이거는 뭐야? mg 높이 변화가 뭐야? 0 빼기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죠. 이것도 mg 10이잖아. 결국 이것도 얼마? 200줄. 당연한 얘기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기준면을 어디에 두더라도 결국에는 뭐가? 높이. 기준은 달라지더라도 뭐는 똑같다? 증가량, 변화량은 똑같다고요. 됐니? 그 다음에 디귿. 지면으로부터 15m 높이의 선반을 기준으로 할 때, 맨 밑에 위의 선반을 기준으로 할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아니라 값을 물어봅니다. 15m 높이를 기준으로 할 때 중력에 의한 15m를 기준으로 할 때 물체의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15m 높이에 있을 때니까 얼마겠어? 그 높이에 놓여져 있을 때는 0이겠지. 그죠? 기준면에 있을 때는 포텐셜 에너지는 0이잖아. 그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니은 2번입니다.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에 매달린 공이 매끄럽다는 건 마찰이 없다는 거예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왕복 운동을 하고 있다. 용수철의 길이를 최대한 A만큼 당겼고, 그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를 EP라 보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EP 값은 2분의 1, 불러줄래? KA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그지? 그러면 공이 2분의 1 지점을 지날 때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선생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줄게요. 첫 번째는 실제로 완전히 진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서 비교해보는 거. 두 번째는 비례관계로 풀어보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 익숙해지면 아마 비례관계로 푸는 게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EP는 2분의 1 K의 제곱이고, 그러면 2분의 1 지점을 지날 때의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값을 우리는 EP라 표현하면 얘 EP랑 똑같아지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구분해야 되지. 그래서 EP 다시라고 적을게. 됐니? 그러면 EP 다시는 어떻게 구해? 2분의 1 K 늘어난 길이가 얼만데? 그렇지. 2분의 1 A 전체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EP랑 EP 다시를 비교해야 되니까 2분의 1 KA 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앞에 개수 얼마 나와요? 4분의 1이 나오죠.
이건 얼마 나와? 4분의 1 2p가 되죠. 정답은 4분의 1p 1번이 되네요. 맞나?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풀어도 됩니다.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우리 보통 어떻게 적습니까? 2분의 1 k x 제곱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용수철을 썼기 때문에 k는 뭐야? 말 그대로 뭐야? 상수죠. 상수. 상수는 뭐야? 변수랑 반대말이잖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잖아. 그지? 따라서 2분의 1도 상수, k도 상수니까 결국에는 포텐셜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는 x제곱,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거죠. 그러면 a일 때랑 2분의 1 a로 줄어들었으면 몇 분의 1이 된 거야? x가 2분의 1이 되었죠. 따라서 2분의 1배가 되었으니까 뭐해? 2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하게 되겠죠. 그러면 몇 분의 1? 그렇지.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럼 정답은 1번. 그렇게 해도 나오죠. 맞죠? 응. 요거 이렇게 1번 풀어도 되고 2번처럼 비례관계로 풀어도 됩니다. 되겠죠? 3번입니다. 좀 역학적 에너지 문제는 좀 재밌지 않니? 재미없니? 그래? 그림은 지표면 근처에서 연직으로 낙하하는 어떤 물체의 위치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구간 A 구간은 요만치 떨어졌고, 그지? 요만큼 떨어질 때를 A 구간이라고 하고, 요만큼 떨어졌을 때를 B 구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자, 중력 이 물체의 한 일은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2일 방향으로의 이동거리다, 그지? 이동거리. 그러면 A 구간에서의 한 일은 mg, 요 A의 길이. 그지? 그 다음에 B 구간에서 한 일은 중력이 mg, B의 길이. A가 길어, B가 길어? B가 길잖아. 그러니까 mg는 어차피 중력의 크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길이가 긴 구간에서 일을 더 많이 했겠지. B에서 더 크네요. A에서 B보다 작다. 맞죠? A가 더 짧으니까 작죠. A와 B에서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도 결국에는 뭐야? 포텐셜 에너지 이 P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H잖아. 이 H가 바로 떨어진 길이니까 길이가 긴 B가 더 크겠지. 같지 않고 B가 더 기니까 B에서 더 크겠죠. 자, 디귿. A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B에서의 보다 작다. 자, 여기에서 낚이면 안 됩니다. 자, 공기저항 무시하지? 그럼 뭐 항상 공기저항 마찰 무시할 때는 뭐가 보존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잖아. 왜 이렇게 글자가 안 써지지? 불안한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A에서 역학적 에너지의 변화량은 항상 일정하겠지.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일정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그림과 같이 높이 h인 곳에 어떤 물체를 가만히 놓아 자유낙하시켰다. 낙하하는 물체가 땅에 닿기 직전의 속력은 높이 2분의 1 h인 곳을 지날 때보다 몇 배가 되는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는 한번 이것도 아까처럼 직접 계산해보는 방법도 있고 뭐 비례식으로 해도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푸는 거예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으로 풀어요. 그러면 각 지점들마다 위치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각각 변하고 있겠지만 뭐는 안 변해? 두 개의 합이 역학적 에너지는 안 변한다. 그지? 그러면 우리 각 지점들마다 역학적 에너지 구해보자. 자, 제일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모두 다 위치 에너지로 다 가지고 있다. 그죠? 그때 크기는 mgh. 됐니? 자, 그 다음에 맨 밑에서는 모든 역학적 에너지가 다 뭐로 가지고 있어? 운동 에너지로 가지고 있지. 운동 에너지 얼마? 2분의 1. 이때의 속도 V라고 할게.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 2분의 1 mv 제곱. 됐니? 그러면 이때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만데? mg 얼마? 2분의 1 h 플러스 2분의 1 m. 이때의 속력을 V라고 하면 안 되지. 밑에 V라고 했으니까 이 말 V 다시라고 할게. V 다시의 제곱이 되겠죠.
이 세 값들이 다 어떻다? 같다고. mgh랑 2분의 mv 제곱이랑 요 합이랑 다 같아야 되지. 왜? 다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야 되니까, 그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v-잖아.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잘 알고 있는 게 뭐야? 맨 위에 꼭대기 때랑 맨 바닥에 있을 때의 조건이 같다는 거로 관계를 먼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v를 먼저 찾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맨 높은 곳에 있을 때랑 맨 바닥에 있을 때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mgh는 바닥에 있을 때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과 같아야 되겠지. 따라서 v 값은 얼마가 나와? 루트 2gh가 나오죠. 됐니?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2분의 1 h 지점에 대한 식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2분의 1 h 지점에서는 자, 역학적 에너지가 mgh가 맞죠? 역학적 에너지가 mg 2분의 1 h 플러스 2분의 1 mv 다시의 제곱과 같아야겠죠. 왜? 요때 이거 두 개 더한 게 역학적 에너지고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mgh니까. 맞니? 그럼 어차피 m 날라가고. 됐니? 그럼 여기에서 v-가 나오죠. v- 값은 2분의 1 날라가니까 v-는 계산하면 루트gh가 나오네요. 맞니? 근데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되는 게 뭔데? v와 v-의 비죠. 맞니? 따라서 v는 v-의 몇 배인가를 물어봤으니까 v-와 v의 비를 물어보는 거죠. 맞니? 그러면 루트 GH분의 루트 2GH가 나오니까 몇 배? 루트 2배가 나오네요. 아름답죠? 이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과 같이 민수는 교실 바닥에 놓여있는 질량이 1kg인 책을 일정한 속력으로 2m 높이에 있는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이때 교실 바닥이 기준이다. 교실 바닥이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보겠다 이 말이다. 그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민수가 책에 대해서 한 일은 자 여기서 봐봐. 자, 조건이 필요한 게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그지?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거는 임마는 어떻게? 운동 에너지 변화가 있다 없다? 운동 에너지 변화가 없다라는 말이다. 그치? 운동 에너지 변화를 0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민수는 일정한 속력으로 들어올림으로 인해서 민수가 한 일은 모두 다 무엇을 하는데 썼어? 옳지. 임마의 포텐셜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데 썼다 이 말인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일정한 속력이기 때문에 이 물체에 작용하는 뭐가 0이야? 합력이 0이지. 합력이 0이지. 따라서 민수가 쓰는 이 F의 크기는 합력이 0이 돼야 되니까 봐봐. 물체야. 위로 민수가 F라는 힘으로 줘. 그런데 지구가 이 물체를 당기고 있지. 얼마로? mg로, 중력으로. 그럼 일정한 속력, 즉 합력이 0이 되려면 두 힘의 크기는 같아야겠지. 그래서 민수가 일정한 속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정확하게 중력의 크기와 같습니다. 되니? 따라서 민수가 체계에 대해서 한 일의 크기는 민수가 준 힘의 크기 F 곱하기 들어올린 이동거리 S야. 그런데 민수는 mg만큼 힘을 줘야 되고 들어올린 높이는 2m였죠. 아니? 그러면 m 1kg g 10 곱하기 2니까 20줄 맞죠? 아니? 그 다음에 선반 위에 놓여있는 책의 포텐셜 에너지는 자 선반에 놓여져 있을 때는 임마의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구하면 되죠. 자 기준면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 2m 떨어져 있지? 따라서 mgh 하면 1 곱하기 10 곱하기 기준면으로 높이 2 하면 20줄. 니은도 맞네요. 선반을 기준으로 하면 책의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선반으로 기준으로 했든 땅을 기준으로 했든 저 운동장 바닥을 기준으로 했든 상관없이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똑같아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거는 사실 직접 안 풀어봐도 0이 아니죠. 절대로. 직접 안 풀어보더라도 20인 걸 알아야 되는 20인데 한번 해봐야죠. 해봅시다. 자, 선반을 기준으로 하면 선반이 기준일 때 선반일 때의 높이가 0이라는 거다. 그치? 그러면 0이 되기 전에 높이는 얼마였어?
마이너스 2m였죠. 그죠? 따라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은 높이 변하니까 몇 미터에서 몇 미터로 바뀐 거야? 마이너스 2m에서 0m가 된 거죠. 그래서 높이 변화량은 0 빼기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얘도 얼마 나와? 20이 나오죠. 근데 사실 볼 것도 없이 무조건 20입니다.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은 기준면하고 상관없이 항상 증가량은 똑같습니다. 0이 절대로 될 수 없죠. 정답 4번이네요. 자, 해볼게요. 6번. 한쪽을 벽에 고정한 용수철을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고 매달아 평형점 O에서 B까지 당겼다. 추는 O점을 중심으로 A와 B 지점을 왔다 갔다 왕복 운동을 한다. 각 지점에서의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자, A점에서의 추의 운동 에너지. 자, A점에서의 추 운동 에너지. 한번 해보자. 자, 여기에서 평형점이다. 그지? 평형점을 기준이니까 평형점에서는 늘어난 길이 x가 0이잖아. 그지? x가 0이니까 당연히 얘는 뭐가 0이겠어? 그렇지. 포텐셜에 의한 위치 변화에 따른 에너지가 0이겠지. 위치 변화가 없는 거니까 0이겠지. 기준점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와 비교하면 기준점이 있는 거예요. 얘는 기준점이에요. 포텐셜 에너지가 0이니까 뭐가 최대겠어? 운동 에너지가 최대겠다. 그지? 그래서 당겨서 놓은 순간 O를 지날 때 제일 빠르게 지나간다는 거죠. 반대로 B 최대점이죠. 최대점일 때는 이 포텐셜 에너지가 뭐겠어? 최대겠죠. 최대로 늘어나 있을 때니까.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0입니다. 왜일까요? B 지점과 A 지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B 지점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뭐하니? 턴, 부산말로 빠꾸 틀죠. 그죠? 그래서 B에서는 운동 방향이 바뀌기 때문에 뭐죠? 우리 속도 배울 때 운동 방향이 바뀔 때는 속도가 반드시 뭘 지나가야 돼? 0을 지나가야지. 왜? 속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이니까 속도가 0이겠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 0인 구간입니다. 다시 평형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가 제로, 운동 에너지 최대. 그 다음에 최대로 당긴 A 지점과 B 지점에서는 포텐셜 에너지 최대, 운동 에너지 제로. 이렇게 됩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A점에서의 추의 운동 에너지는 제로다. 맞죠? A 지점, B 지점 모두 다 0이죠. A 지점도 B 지점도 모두 다 운동 에너지가 0입니다. 추가 O 지점을 지나 B를 향할 때는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O에서 B로 갈수록 평형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X가 커지잖아요. X가 커지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X에 영향을 받죠.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이잖아. 그렇죠? X 제곱에 늘어난 길이의 제곱에 비례해서 늘어나죠. 그래서 니은 맞고요. O 지점에서의 추의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아닌데? 이미 틀렸다. 그지? O 지점에서의 추 운동 에너지는 뭐고? 최대이고 최고로 빠르고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제로니까 포텐셜 에너지도 최대가 아니고 0이 되겠죠. 틀렸네요. 디귿. 따라서 정답 2번이 되네요. 선생님이랑 다 같이 풀어봤는데 어땠습니까? 어려웠니? 쉬웠니? 근데 아까부터 이거 해보고 싶어. 이거 클릭하면 그려지나? 이건 뭐지? 그래서 지금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선생님이 대표적인 문제들을 몇 개 이렇게 뽑아서 보여드린 거예요. 쉬웠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좀 어려웠던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매번 하는 말이지만 원래부터 똑똑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선생님 둘째 아들이 요즘에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거든요. 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가르칩니다. 100번을 넘어져야지 아마 탈 수 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 아들이 10번도 안 넘어지고 두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넌 정말 잘하는 거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100번을 넘어져야지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죠? 여러 번 넘어지면서 어렸을 때 두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전거 못 타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넘어지는 걸 안 해봤기 때문인 거예요. 시도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해본 놈이 무조건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풀어보고 많이 익숙해진 친구들만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냥 보자마자 문제를 풀 수 있고 보자마자 답이 보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많이 넘어져야 되고 그만큼 많이 풀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포기하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천천히 이제 이론 수업은 거의 끝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 종류를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유형을 많이 푸는 게 중요해요. 이게 남자애들 중에 보면 막 계산이 복잡한 걸 풀어내는 걸 굉장히 약간 멋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고 막 복잡한 문제를 많이 푸는데요. 복잡한 문제를 풀다 보면 산수에 빠져서 수학적인 거에 빠져서 실제 그 의미를 찾는 거가 좀 약간 흐려지는 문제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보다는 생각은 오래 해야 되지만 계산으로는 깔끔하게 나오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좋고 그 문제를 다 푼 다음에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 풀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갖도록 합시다. 알겠죠? 고생하셨습니다.